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동결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 지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은행 계좌 그리고 암호화폐 주소까지 동결한다고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이미 아시겠지만 주소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거래소에 넣지 않고 스스로 보관하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주소 동결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이건 17일에 크라켄 설립자 제시 파월이 올린 글인데요. 누군가가 크라켄도 자금을 동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시 파월님이 이렇게 쿨하게 답을 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동결하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동결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는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규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중앙화된 규제된 거래소에 자금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코인과 돈을 빼서 오직 P2P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세요. 굉장히 쿨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크라켄 거래소에 대해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그렇고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직접 소유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결의 위험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직접 개인 지갑을 통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되게 쿨하시게 USDT 그리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듯이 진짜 크립토에 집중해라, 진짜 크립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때는 테라 루나의 UST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아이론 타이테니움 토큰 같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이제 굉장히 뜨거웠던 코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좀 약간 이상한 프로젝트였고 루나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건가는 잘 지켜봐야겠죠. 근데 비트코인 밖으로 나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블록파이 그리고 셀시어스, 크립토닷컴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포트폴리오 5% 이내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파이, 셀시어스, 크립토닷컴 이 회사들을 조사도 하고 이 회사들에 대해서 믿음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뭐랄까 이 서비스들은 와일드 웨스트 예전에 200년 전 그런 뱅크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금융 절대 없고요. 큰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정부가 돈을 무한정 프린트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요즘 짜잘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규제 기관에 의해서 벌금을 무료화되는 사태가 좀 있었고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120 million dollars 이걸 이제 디파이에서 해킹으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35 million dollars를 해킹 당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입니다. 이렇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보통 이 서비스들이 그 사용자들의 에셋을 가지고 기관에 빌려줘서 그 수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는 건데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파이도 하고 그리고 마이닝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마이닝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파이 해서 이제 거기서 디파이에서 해킹 당해서 돈을 잃은 게 좀 타격이 있었죠. 셀시어스에서. 제가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약간 초재앙적인 초 비트코인화가 일어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떡상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이 서비스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사용자들의 자산을 굴려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굴리는 자산들이 사용자들의 비트코인의 가치에 맞춰서 이게 따라갈 수 있나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인출하려고 하면 실제 그 비트코인이 없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거기서 이제 의심이 좀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갑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지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레저하고, 그리고 트레저, 그리고 키스톤, 이 세 가지 월렛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요즘 디센트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센트도 한글 매뉴얼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지갑으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트레저가 가장 사용하기가 쉽고, 제가 쓰는 세 개 지갑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트레저를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지갑이든 정품을 웹사이트에서 구입해서 그 지갑으로부터 12개에서 24개의 시드키를 만들어서 종이에 적고 외우면, 뭐 그때는 사실 지갑도 필요가 없죠. 비트코인은 체인 위에 있고 지갑은 인터넷 밖에서 키를 보관하고 단지 이제 전송할 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드 단어만 외우고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 지갑 없이도 몇 천억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가 있겠죠. 참 이런 거 보면 비트코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옮기면 좀 무섭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갑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소량으로 전송하는 거 연습해 보면서 기능을 익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고 편안해질수록 더욱더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양을 늘릴 수도 있겠죠. 사실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그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지갑 그리고 뭐 예치 서비스, 거래소 이렇게 세 군데 분산해서 두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개인 지갑에 많은 양을 두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열려 있고 국경이 없으며 중립적이고 검열 저항성이 있고 절대 변하지 않으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쯤에 락다운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왜 정말 중요한가 몸으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이렇게 락다운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닫아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뉴욕에서도 지낸 적이 있었는데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곳이 이렇게 횡하게 된 것은 처음 봤어요.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래서 비즈니스들이 억지로 닫혀서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전 세계 경제도 이렇게 막 닫아버리는데 뭐 은행 계좌 동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지만 제 생각엔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